안녕하세요. 2026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를 강의할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유성고등학교 교사 성우탁입니다. 본 강의 자료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주요 변경사항, 전형별 요약, 대학 입시 결과, 대전 지역 지원 결과,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수시 지원 전략에 많은 도움을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 건국대학교의 슬로건입니다. KU 자유전공학부에 보면 성장 역량이 있고, 성장 역량에는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이 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은 이렇듯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건국대학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변경이 있습니다. 이수 단위에서 이수 학점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전형명 변경은 학생부 종합 사회 통합에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자격 일부도 변경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 건축학 전공이 5년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학공학부는 화공, 생명, 에너지학부로 구조 개편되었습니다. 신산업융합학과가 산업경영융합학부로 구조 개편되었습니다. 화공생명에너지학부의 경우 에코 화공생명 전공, 미래에너지 전공, 첨단 화공소재 전공과 같이 세부 전공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의 출제 유형 변경입니다. 2025학년도에 인문사회2 KU 자유전공학부를 2026학년도에는 통합형으로 변경하여 출제를 합니다. 통합형 출제 영역은 1번 국어 통합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 2번 수학, 수학원, 수학2로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전형 방법 변경입니다. 2026학년도에는 실기 전형의 경우 1단계 실기 비대면 100% 10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실기 대면 70%, 학생부 교과 정량 20%, 학생부 출결 정량 10%로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20%와 학생부 출결이 10%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비대면은 영상 제출로 2분 이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면은 자유연기 3분 이내입니다. 기타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 일부 변경, 체육특기자 야구 전형 방법 변경 등의 내용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요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선발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7명 늘어난 477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의 정성평가 평가 영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KU 자기 추천 870명을 선발하고 전년도에 비해 57명 늘어났습니다. 1단계 서류 100% 3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 1단계에 70% 면접 30%로 2단계를 선발합니다. 기회균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졸재직자의 경우 서류 70%, 학생부 교과 정량 30%로 일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로 평가하게 됩니다. KU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 학업 역량은 20%, 성장 역량 50%, 공동체 역량 30%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방법입니다. 면접은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로 평가하고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 학업 역량 20%, 성장 역량 50%, 공동체 역량 30%로 평가하게 됩니다. KU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학업 역량이 20%인데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로 KU 자기추천 전형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탐구력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U 자유전공학부는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를 평가 항목으로 한다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일정은 11월 29일과 30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 67명 감소한 32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100%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 자연, 자유전공은 국, 영, 수, 사과, 탐구 영역은 한 과목 2개 합 5등급 이내입니다. 수에는 국, 수, 영, 사과 한 과목 3개 합 4등급 이내입니다. 공통적으로 한국사 5등급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논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 국어 사회 분야의 지문을 바탕으로 한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한 문항은 400에서 600자 답안을 작성하고 한 문항은 801에서 1000자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범위는 국어 사회교과가 되겠습니다. 통합은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KU 자유전공학부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1번은 국어 통합사회 교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고 2번은 수학, 수학원, 수학2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자연의 경우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범위로 하여 네 문항이 출제됩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분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U 연기 우수자 전형 25명을 선발하고 실기 비대면 영상 제출로 1단계 10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는 실기 대면 70%, 교과 정량 10%, 20%, 출결 정량 10%로 선발하게 됩니다. KU 체육 특기자는 13명을 선발하고 1단계 경기 실적으로 6배수를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실기 30%, 면접 30%, 학생부 교과 정량 15%, 학생부 출결 정량 5%로 선발하게 됩니다. 건국대의 경우 실기 실적 분야에 교과 정량과 출결 정량이 반영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U 지역균형의 경우 2025학년도에 경쟁률이 6대 1에서 16대 1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경쟁률과 모집 인원에 따른 성적 변화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경영학과의 경우 2024학년도보다 2025학년도에 2명이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도 2025학년도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주목해볼 부분은 자유전공 관련 학과들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이과대학의 자유전공학부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과들 경우 입시 결과가 2점대 중반에서 1점대 중반까지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수의학과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와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입니다.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50% 컷과 70% 컷이 서로 다릅니다. 50% 컷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이유는 건국대학교가 교과 정량 70% 그리고 정성평가 30%를 반영하여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도 자유전공학부가 1점대 후반과 2점대 초반으로 50% 컷과 70% 컷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U 자기추천의 경우 인문은 50% 컷이 2점대 초반에서 3점대 중반까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2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기록부의 전반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계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성적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의 경우 2점대 초반으로 주로 입시 결과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전 지역 지원자의 결과입니다. 대전 지역 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불합격자, 그리고 지원자의 최고점, 최저점, 평균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운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없는 사례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자연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내신 점수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균형에서 정성평가 30%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사례수가 없는 것은 우리 지역 사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KU 자기추천 인문입니다.
합격자, 불합격자, 지원자의 사례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KU 자기추천입니다. 합격자, 불합격자, 지원자의 최고점, 최저점, 평균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먼저 KU 지역균형 전형의 같은 경우 합격자 평균은 2.07이 나왔고 불합격자 평균은 2.78이 나왔습니다. 자연의 경우 합격자 평균 1.62, 불합격자 평균 2.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인문의 경우 합격자 평균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고 자연의 경우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인문은 합격자 평균 2.6, 불합격 평균 2.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경우 합격자 2.32, 불합격자 평균 2.78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와 대전 지역 지원자의 결과를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95%가 넘는 합격생이 일반고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대학별 독자적 기준은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KU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 외고 국제고가 8.4%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율고를 사립과 공립을 합치면 약 8% 정도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80.36%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화쟁형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소프트파워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설득, 대화와 토론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동국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습니다. 학과 신설은 의료 인공지능공학과 38명,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 28명이 신설되었습니다. 입학 정원 증원이 있습니다. 융합환경과학과 34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었고 학과명도 변경되었습니다. 에너지 신소재공학과 36명에서 6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모집단위 신설에 따른 선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모집인원 변경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과 광역화입니다. 2026학년도에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를 단과대학 모집으로 광역화합니다. 경영대학, 단과대학 모집으로 237명을 선발하고 1학년 2학기 말에 경영대학 3개 중 결정을 통해서 학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형이 통합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두 가지로 운영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두드림 전형으로 63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을 통합하면서 46명이 확대되었습니다. 1단계 선발 배수 변경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5배수에서 6배수로 확대되었습니다. 실기실적 스포츠문화학과에서는 10배수에서 8배수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경우 정성평가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에서 정성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정량 반영은 논술, 실기실적,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정량평가 감점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됨으로써 각 대학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명 변경입니다. 바이오 환경과학과는 융합환경과학과로,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로, 융합보안학과는 범죄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 때 변경된 학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별 모집인원 변경은 2026학년도에 두드림 전형 634명으로 19.2% 46명 확보된 것을 비롯하여 모집인원 변경에 대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요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입니다. 41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5명 더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70%, 서류 종합 30%입니다. 추천 인원은 학교별로 8명 이내입니다. 학교장 추천 교과 점수 산출 방식이 동국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 중 상위 10과목의 환산점 700점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상위 10개 과목이 모두 1등급이면 700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입시 결과를 살펴볼 때는 상위 10개 과목과 전 과목 산출 내신이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관련 영역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사항,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비율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인성 및 사회성 20%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두드림 전형으로 통합하여 선발합니다. 634명으로 46명 선발이 증가하였습니다. 불교 추천인재 108명, 기회균형 144명으로 6명 증가하였습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100%, 2.5배수에서 4배수로 선발합니다. 두드림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는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점수 70%,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입니다. 세부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50%, 인성 및 사회성 20%로 선발하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이 50%로 많은 비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W
전형은 통합형으로 운영되지만 평가 항목에서는 SW 전공 적합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 방법입니다. 2인 1조로 10분 내외로 평가하게 됩니다. 두드림과 기회균형의 반영 비율, 반영 점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추천 인재의 반영 비율과 반영 점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면접 일정은 12월 5일에서 12월 7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 9명 감소한 293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100%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자연, 컴퓨터, AI 학부는 국수영, 사과 중 한 과목 2개 합이 5등급 이내입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국수영, 사과에서 상위 한 과목 2개 합이 4등급 이내입니다. 약학과는 국수영, 사과, 상위 1개 과목에서 3개 합 4등급 이내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논술 유형은 인문, 자연으로 형성되어 있고 인문의 경우 종합적 사고능력, 표현력 등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논술 3개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자연의 경우 풀이 과정 중심의 수리 논술 3개 문항이 출제됩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분야입니다. 실기 실적은 국어 국문, 문해창작, 체육교육, 미술학부, 한국음악과의 경우 실기 70%, 교과 20%,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연극학과의 경우 1단계 기초실기 100%로 7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종합실기 70%, 교과 20%, 출결 10%로 선발하게 됩니다. 스포츠 문화학과의 경우 1단계 실적 100%로 8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실기 70%, 교과 20%,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교과와 출결이 반영됨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입니다. 동국대의 경우 입시 결과를 살펴보실 때 상위 10과목 기준을 보지 말고 전과목 기준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위 10과목을 반영할 경우에 환산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비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전과목과 상위 10과목의 평균과 최저가 나와 있습니다. 경영학과의 경우 평균과 최저를 살펴보면 최저가 4.2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4.0까지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2의 경우도 10개 과목을 반영할 경우 2.7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4.0이 2.4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등급의 비율이 좀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자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개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약학과는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과목을 반영했을 때는 2025학년도 평균 1.14, 최저 1.24가 됩니다. 경쟁률 39.5로 상당히 높았고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의 경우 전과목을 반영하였을 때 1점대 초중반에서 2점대 중반까지 이렇게 성적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경영학과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 평균이 3.05, 최저가 5.38입니다. 상당히 최저가 뒤쪽으로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신 성적대가 좋지 않아도 합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외고라든지 자사고, 자공고와 같이 같은 유형의 합격생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자연도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성적대가 인문의 성적대보다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지역 지원자의 결과입니다. 대전지역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의 경우 회계학과를 살펴보시면 합격자 사례수가 2명 있는데 최저점이 1.6입니다. 그러나 불합격자가 1.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교과 정량평가 70%와 정성평가 30%가 반영된 역전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사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합격생들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리고 평균을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신 점수는 상위 10개 과목의 점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두드림의 인문의 대전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지원 가능성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학생부 종합 대전지역 지원자의 결과입니다. 컴퓨터 AI 학부의 경우 불합격자의 사례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불합격자의 경우도 최고점 1.88, 최저점 3.9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점수만 좋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은 내신 성적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도 굉장히 질 높게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 평균입니다. 학교장 추천의 경우 인문은 합격생 평균 1.14, 불합격 1.16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은 합격 평균 1.07, 불합격 평균 1.61입니다. 이 또한 동국대학교 기준 상위 10개 과목의 성적입니다. 다음은 두드림 전형입니다. 인문 합격 평균 2.51, 불합격 평균 3.41입니다. 자연 합격 평균 1.07, 불합격 평균 1.64입니다. 출신 고교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도 건국대와 비슷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95%가 넘는 일반고 합격생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보듯이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 전형의 경우 외고나 국제고의 비율이 8.7%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비율도 약 한 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학별 독자적 기준은 불교 추천형입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슬로건은 Where Industry Meets the Arts입니다. 홍익대학교가 미술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더스트리는 공과대학도 될 수 있겠지만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주요 사항 및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의 지정 과목을 폐지하였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으로 지정 과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능 최저의 충족률도 일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 반영입니다. 전체 영역에 다음과 같은 표로 감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호는 1%, 2호는 2%, 3호는 3%, 그리고 4호와 5호는 0%입니다. 6호부터 9호까지는 부적합입니다. 고른기회 2에서 모집인원 1명 변화되었고,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전형별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서울은 전년도에 비해 1명 감소한 307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교과를 반영할 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90%, 진로 선택 과목을 10% 반영합니다. 홍익대의 경우 내신 성적이 산출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예술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 자연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은 국수영 4과 상위 한 과목에서 3개 합 8등급 이내입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공통입니다. 학교장 추천자의 학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에는 교과 우수자 355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영 4과 상위 한 과목 1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서울 캠퍼스는 전년도에 비해 1명 감소한 466명을 선발하고 세종 캠퍼스도 전년도에 비해 1명 감소한 23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는 서류 100%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국수영 4과 상위 한 과목 3개 합 8등급 이내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은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로 선발하게 됩니다. 특이점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1, 고른기회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 고졸 재직자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서류 100%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서울은 384명으로 전년도와 인원 변동이 없고 세종은 전년도보다 2명 감소한 12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90%, 학생부 교과 10%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국수영, 사과 상위 한 과목 3개 합 8등급 이내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국수영, 탐구 상위 한 과목 1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논술 유형의 경우 서울 캠퍼스 인문 사회 분야 통합교과형 지문 출제 2개에서 4개 제시문이 있습니다. 인문사회는 논술고사 10월 19일에 고사가 있습니다. 자연의 경우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2에서 4개의 제시문이 있고 지정된 답란에 작성을 하는데 노트 형식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범위는 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입니다. 논술고사는 10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 논술 전형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 예능의 경우 교과서 등을 변형한 7개의 문항이 출제되고 범위는 수학1, 수학2입니다. 논술고사는 1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미술 우수자 서울에서 전년도에 비해 9명 확대된 298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 80%, 교과 20%, 3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서류 40%, 면접이 60%입니다. 면접이 6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술 우수자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국수영, 탐구 상위 한 과목 3개 합이 9 이내입니다. 뮤지컬 전공의 경우 8배수로 선발하고 실용음악 전공의 경우 1단계 10배수로 선발하게 됩니다. 공연 예술 우수자입니다. 면접 일정은 11월 26일에서 30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 실적의 경우 교과 성적과 일부 출결이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입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평균과 70% 컷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균 1점 인문의 경우 1점 중반에서 2점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은 합격생 평균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경쟁률이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하게 높고 평균 컷과 70% 컷이 2025학년도의 경우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컷과 70% 컷의 역전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2025학년도에 평균 컷 2점대 초반에서 70% 컷 2점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지역 지원자의 결과입니다. 홍익대학교 대전 지역 지원자의 합격자, 불합격자, 지원자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시되지 않은 것은 대전 지역 사례가 없는 학과들입니다. 다음은 자연의 대전 지역 지원자의 결과입니다. 자율전공 최고점 1.51, 최저점 1.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전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내신 성적과 비교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대전 지역 입문 지원자 결과입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우수자 대전 지역 지원자 자연의 결과입니다. 성적 합격자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리고 평균점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결과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합격생의 평균은 1.94입니다. 불합격생의 평균은 3.13입니다. 자연의 경우 합격생의 평균은 1.7입니다. 불합격생의 평균은 2.95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인문의 합격자의 평균은 2.45로 나타났고 불합격자의 평균은 3.21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의 경우 합격자의 평균 2.29, 불합격자의 평균은 2.91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반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출신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계고 합격생의 비율이 94%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도 75%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숙명적 너의 미래입니다. 숙명대학교에 가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 구분 없이 반영하던 것을 공통, 일반 선택 과목 80%, 진로 선택 과목 20%를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성취도 상위 3과목을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하던 것을 반영 교과 내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전 과목을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실기시험 세부 사항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농구와 작곡과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 전형에서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5 이내에서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6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충족률이 높아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 내신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형 신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요약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선발 인원은 248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반영합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자는 추천이 불가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학부는 3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이고 수학을 포함해야 됩니다. 약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입니다. 반영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상위 한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별 석차 등급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A는 1등급, B는 상등급, C는 5등급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숙명 인재전형,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전형은 면접이 40%로 다른 대학에 비해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서류 100으로 선발합니다.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의 경우 인문, 자연계열의 학과 중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모집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를 의미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인공지능학부, 컴퓨터 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숙명인재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진로 역량 45%, 탐구 역량 35%,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면접은 평가위원 2인의 10분에서 15분간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되고, 면접 시험은 11월 22일에서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내용과 서류평가의 내용과 면접평가의 내용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홈페이지에 각 학과별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서 입학 전 학과에 적합한 학생,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 농어촌,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서류 100%로 진행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1단계 서류 100% 4배수 선발, 2단계에서는 1단계 60%, 면접 40%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214명 선발을 하고 논술 90%, 학생부 교과 1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학부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수학을 포함해야 합니다. 약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입니다. 반영교과는 국, 수, 영, 탐구 상위 한 과목입니다. 논술 유형은 인문계열과 의료학과의 경우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 논술 유형 2문항이 출제됩니다. 자연의 경우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 논술 문항,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수리적 문제 출제가 3문항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부분입니다. 체육교육과, 무용과, 간영학과 등 여러 학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체육교육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40%, 실기 60%입니다. 다른 실기 실적의 경우 실기 100% 선발 또는 1단계 실기 100%, 2단계 실기로 선발하는 경우, 그리고 시각 영상 디자인과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 10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100%로 선발합니다. 회화학과도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 30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교과 100%로 선발하게 됨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자연과 인문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평균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는 수능 최저가 완화되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에 비해 소폭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 숙명인재 면접 소프트웨어 인재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는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과학 전공학부와 같이 소프트웨어 인재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평균 내신 성적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연의 경우 약학부와 생명시스템 학부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대전지역 지원자의 결과입니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입니다. 대전지역 지원자들의 합격자, 불합격자의 사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사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체 평균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인문의 경우 합격생 평균은 2.09, 불합격 평균은 3.03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의 경우 합격생 평균 1.91, 불합격생 평균 2.79로 나타났습니다. 숙명인재 전형입니다. 인문 합격 평균 2.71, 불합격 평균 3.36으로 나타났고, 자연 합격 평균 2.7. 다시 하겠습니다. 84번 슬라이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전형 대전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인문 합격 평균 2.71, 불합격 평균 3.36입니다. 자연 합격 평균 2.07, 불합격 평균 3.05입니다. 다음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 일반고가 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가 23%를 차지하고 있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가 약 12%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동 홍숙 종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학년도보다 재학생 수가 약 35,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경쟁률, 입시 결과가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좀 더 보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화 대학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 지정 영역을 폐지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는 완화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시 모집 요강에 변경된 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서 모든 대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점, 부적격, 0점 처리, 지원 불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아마 기말고사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동홍숙 합격으로 가는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